네, 두 번째 테마 가겠습니다. 44번 우국과 연군의 시조들.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거고요. 연군은 임금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충성심을 나타내요. 결국 두 가지 모두 다 유교적 이념입니다. 1번 작품 갑시다. 별표 하나 다시고요. 김상언의 밑줄 치고 주목. 병자호란 때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인조가 굴욕적인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고요. 많은 궁녀들도 인질로 잡히고 특히 두 명의 왕자가 인질로 볼모로 잡혀가죠.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인데 패전 후에 그 두 명의 왕자를 모시고 청나라로 끌려갈 때 그 심해, 감정을 나타낸 시조가 바로 김상언의 이 시조야.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면 최명길 나오고 김상언 나와요. 그 배우 이병헌이가 최명길이죠. 최명길은 주화파죠. 화친을 얘기한 거고 그 김윤석 배우가 김상언이었어요. 김상언은 주전파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45일 동안의 남한산성의 항전은 굴욕적 패배로 끝나고요. 그렇죠? 인조가 9번 머리를 조아리고 굴욕적인 거는 진짜 우리 굴욕사 아닙니까? 우리 조선왕조 역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상언은 그 두 왕자를 모시고 청나라로 가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청나라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 삼각사는 지금 서울의 북한산을 얘기하는데 한강수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한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각산과 한강수는 조선의 국토를 나타내겠죠. 대유법입니다. 조선의 국토를 대신해서 비유한 대유법이 쓰였다.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 이때 하는 많이 또는 몹시 이런 뜻이야. 수상하니 얼똥말똥하여라.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청나라로 끌려갈 때 가면을 노래한 시조로 역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충정을 나타냈습니다. 감상주제 표현 모두 밑줄 치고요. 표현에 대유법 동그라미. (2번은) 별표 3개 달겠습니다. 원호의 시조입니다. 주목. (2번) 작품 원호의 시조가 나오는데 이 원호의 시조에서는 흐르는 냇물과 단종과 이별한 슬픔 두 개를 동일시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요 냇물에다가 감정을 이입했어요. 냇물에 감정을 이입해서 단종과 이별한 슬픔의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듣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거고요. 요 원어의 시조와 똑같은 형식의 시조가 뒤에 가서 하나가 또 나올 겁니다. 완전 똑같은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봅시다. 간밤에 울던 여흘이 냇물이에요. 여흘에다가 네모쳐 감정이 슬피 울어 지내여다. 슬피 울며 지나가도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님 동그라미. 이 님은 단종이야. 여흘 님 이꼴. 저 물이 거슬이 거꾸로 흘렀으면 나 동그라미. 나가 이제 화자 원호가 되겠죠. 나도 위에 여흘과 이꼴. 나도
울며 내리라. 내다는 가다 했지. 나도 울며 가리라. 주모.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단종과 이별하고 지금 냇가에 지금 화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흐르는 냇물이 누가 흘린 눈물로 보는 거예요? 단종이 흘린 냇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머울이 거꾸로 흐를 수가 있으면 나의 눈물도 누구에게? 단종에게 닿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흐르는 냇물에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상, 주제, 표현 밑줄. 특히 표현에 여을물의 의탁 밑줄 쳐요. 의탁이 바로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거야. 해봐. 문학에서 의탁, 투영 이런 말 나오면 이거 감정이입 얘기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야. 다음 3번 4번 묶어서 별표 하나. 이정한의 국치비가입니다. 이 작품은 총 10수로 된 연시조가 되겠어요. 네, 여기서 국치는 병자호란을 얘기합니다. 나라의 치욕, 바로 병자호란이야. 이런 병자호란 패배에 대한 슬픔을 노래했다는 얘기야. 봅시다. 국치비가의 제8수가 3번이 되겠고요. 국치비가의 제2수가 이제 4번 작품이에요. 3번. 구렁에 구렁텅이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절로는 저절로죠. 저절로 길어. 저절로 자라. 알 이 없으니 알아야 할 이가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을 소냐. 우리는 너희만도 못하. 너희 밑줄. 여기서 너희는 풀을 말하죠. 풀만도 못하여 실남교하노라. 실남세모. 고통이란 뜻이야. 바로 병자호란 패배의 슬픔이 되겠죠. 고통스하노라. 그래서 감상, 주제, 밑줄. 병자호란의 이런 치욕적 패배의 슬픔을 노래에서 풀만도 못하다고 얘기한 거야. 이어서 4번. 풍설, 바람과 눈이죠. 썩거친 날에, 즉 어지러운 날에. 묻노라. 북내사자야. 북내사자 밑줄 쳐요. 청나라를 다녀온 사시나 이런 뜻인데 주목. 잠깐 이야기 듣습니다. 아까 소현세자 복림대군 2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 심양에 인질로 잡혀요. 그곳을 다녀온 사신에게 두 왕자의 신변을 걱정한 것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2명이 귀국하죠? 근데 누가 왕이 됩니까? 소현세자는 독설당해 죽지? 복림대군이 왕이 돼요. 그게 바로 효종이죠. 여기서 이제 조선의 역사는 또 뒤로 가지. 지난번에 제가 KBS 역사저널 그날인가를 봤었는데 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이다. 이 소현세자가 그렇게 똑똑했대요. 아주 개혁 군주였대요. 본인이 세자로서 중국 심양에 있으면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진짜 와신상담 절치부심했겠죠? 이미 이제 그때의 시대는 세계사가 격동의 그런 시대를 겪고 있었고요. 이미 소현세자는 중국에 있으면서 뭐 이런 서양 문물을 다 접하고 외국 선교사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이미 세계를 바라다보는 그런 눈, 계몽 그런 개혁적인 군주의 모든 실력 또 그런 저력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이 또 너무 똑똑하면 또 적이 있는 거야. 안타깝게도 소현세자는 귀국해서 독살을 당해 죽고 동생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또다시 조선의 역사는 뒤로 후퇴해서 다시 또 북벌론을 주장하고 이러면서 한참 또 뒤로 또 가게 되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원위치 소의 용한 밑줄 왕자의 신변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바로 두 왕자의 그런 신변입니다. 얼마나 추우신 거, 얼마나 추우신 거 걱정하는 거죠. 두 왕자를. 고국에서 못 죽는 고신 외로운 신하, 외로운 신하가 눈물겨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두 왕자에 대한 염려, 걱정을 나타낸 작품이에요. 감상 주제 밑줄. 넘겨 5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2개. 이조노의 시조입니다.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신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고려 공민왕이 있었는데 이 신돈이요 아주 그 요승으로 간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돈이 공민왕을 성총을 흐리게 하는 이 횡포를 부리게 돼요. 이것을 풍자한 시조야.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했다. 봅시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세모. 간신 신돈이에요. 무심탄 말이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밑줄. 허랑하다. 요거는 허무맹랑하다. 요게 이제 허랑인데요. 뜻은 믿기 어렵다. 간신 신돈이 욕심 없다는 말, 그 말은 믿기 어렵다. 중천에 떠 있어. 중천이 공중 하늘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정 대궐이 되겠죠. 임의로 다니면서 밑줄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런 뜻이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이것은 간신의 횡포가 되겠다. 활개치며 다니는가 간신의 횡포. 구태여 광명한 밝은 날빛 동그라미 햇빛 고려 공민왕을 얘기합니다. 구름이랑 날빛이랑 대조 표시예요. 따라가며 덮나니 구름이 햇빛을 가려요. 바로 간신 신돈이 고려 공민왕의 성총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 정치 현실을 풍자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감상, 주제, 표현, 밑줄. 밑에 알맹이 잠깐 보겠어요. 해와 구름의 상징적 의미. 해는 임금을, 구름은 간신을 상징한다. 요건 이제 관동별곡 가서도 나와요. 이 관동별곡에서도 일출 동그라미 해입니다. 왕을 나타내요. 일출을 보리라 아마도 열 구름에 세모쳐요. 이게 간신이야.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머물까 두렵구나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 해와 구름이 동일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6번 별표 하나 송순의 시조입니다. 주목. 을사사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사 시간에 들어봤죠? 송순이 살았던 이 시대에 당파 싸움, 당쟁이 심했던 시기예요. 을사사화로 인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작품이야. 봅시다.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퍼 마라 슬퍼 마라. 꽃이 꽃이에요. 동그라미.
당쟁의 희생자들 말합니다. 새는 세상 사람들이야 슬퍼 마라. 바람에다 세모. 바람이 흩날리니 바람은 당쟁. 당파 싸움이야. 구체적으로 을사사화를 말해. 어째 다시 아니로다. 가노라 희젓는 봄 세모. 바람과 이꼴. 새와 무슨 말이요? 밑줄. 시기하여 무엇하리요? 시기하여 무엇하리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쟁에 희생되는 선비들에 대한 애석함을 나타냈어요. 감상 조제 밑줄. 7번으로 가겠습니다. 서이계 시조입니다. 녹초 청강상 밑줄 자연이 되겠습니다. 자연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푸른 풀 맑은 강 자연이에요. 자연에 굴레벗은 말이 되어 굴레벗은 말 동그라미 한가로운 신세 자유로운 신세를 말해. 굴레벗은 말이 되어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향 북쪽을 향하여 북쪽에 누가 있냐? 임금이 있어. 대궐이야. 우는 뜻은 석양 밑줄. 여기서 석양은 이제 왕의 죽음이야. 옛날에 왕이 죽은 걸 승하했다 그래. 당시 왕이었던 중종이 승하합니다. 이건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예요. 제 넘어가네 고개 넘어가네 님자 동그라미 임금이에요. 당시 임금 중종을 말해. 임금이 근력 그리워서 우노라 이렇게 돼서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가 되겠다. 주제 밑줄. 8번 작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답시다. 이계 밑줄 가로 열고 사육신. 사육신 2개의 시조입니다. 여기 봅시다. 준호. 이 작품은 이계의 시조인데 촛불의 촌농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나타내요. 초가 화려한 불빛을 내기 이전에 결국 자신 몸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단종과 이별한 슬픔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충정이 불타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촛불에 역시 감정이 이입된 거야. 여기에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감정이입니다. 봅시다. 방 안에 현난 켜있는 촛불 늘가 누구와 이별하였간데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우리 동그라미. 우리도 촛불에다 내모쳐요. 우리하고 촛불하고 이꼴 그리고 촛불에다가 감정 이입 적습니다. 촛불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노라. 주제 표현 밑줄. 현대어 풀이 프린트 준 거 같이 보고 있습니까? 네, 힐끗힐끗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9번 가겠어요. 조식의 시조입니다. 별표 하나를 달겠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중종 임금이 죽어요. 역시 이 작품도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데 삼동의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배옷 입고 밑줄. 배옷을 입었단 말의 뜻은 벼슬 하지 않는 선비. 한자성어로는 포의지사라고 불러요. 배옷을 입고 아멸 밑줄.
자연이요, 자연. 바위, 굴인데 자연을 얘기해. 넘비 맞아. 자, 자연에 넘비 맞았다는 얘기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이 되겠죠? 자연에 은거하는 삶. 기출문제였어. 2015년 국가직구급 기출이야. 구름 세모, 간신이에요. 구름 낀 변리, 햇볕이야, 햇볕. 변리 동그라미. 자, 구름은 간신. 변리는 임금. 구름 낀 햇볕도, 즉, 간신배에 어지럽혀진 왕의 은혜도 짠 적이 없지만은, 왕의 은혜를 받은 적은 없지만은, 서산. 서산은 누가 있는 곳이겠어? 화자가 있는 곳이야? 임금이 있는 곳이야? 임금이 있는 곳? 해지다 밑줄. 왕의 죽음. 해가 왕이야? 해가 지니까 왕의 죽음이야. 당시 임금이었던 명종 임금이 승하했어요. 눈물겨워하노라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작품입니다. 감상 주제 밑줄. 10번 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답시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야. 10년을 가려온 칼이 감리가 칼집이에요. 칼집에서 우누매라.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장부, 대장부의 위국 공훈 밑줄. 나라를 위해 세운 큰 공. 나라를 위해 세운 큰 공을 어느 때에 들이올고. 누구에게? 어느 때에 임금님께 들이올고. 큰 공을 세워서 임금님께 드리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그런 호탕한 기상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감상 주제 밑줄. 11번 별표 3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정철의 시조입니다. 이 작품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중요 작품이야.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당쟁으로 인해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목수가 집을 짓는 집 짓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량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들보예요. 여기서 동량제는 희생되는 인재들을 말해. 그리고 무지위라는 말이 나와요. 집을 짓는 여러 목수들을 말해요. 이들은 당정의 세력들이에요. 목수들이 집을 짓는데 말만 많고 집은 안 짓고 아까운 대들보만 없애버려요. 당정으로 인해 희생되는 인재들에 대한 애석함을 나타내는 작품이에요. 봅시다. 와, 동량제를, 동량제 동그라미 대들보, 희생되는 인재들을 의미한다. 저리하여 의할고 헐뜯어 기운 집 밑줄. 당쟁으로 어지러운 나라. 의논도 하도할샤. 하다는 많다 이 뜻이야. 의논이 많기도 많구나. 말만 많구나 이런 얘기야. 한자성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실천 따르지 않는 공원 논쟁. 뭡니까? 네, 탁상공론이야. 이게 바로 탁상공론 되겠어요. 실천 따르지 않는 공원 논쟁. 바로 어디가? 의논도 하도할샤가. 무지위세모. 여러 목수들, 당정의 세력들을 말해요. 고자 자 들고, 고자와 자는 목수의 도구입니다. 해 뜨다가 허둥대다가 말려니 집을 안 짓고 아까운 대들보만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관동별곡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철은 이런 시조를 쓸 자격이 없죠? 지가 다 죽였죠? 지가 말입니다. 뭐 기축옥사, 뭐 정렬이 모반 사건 거치면서 지가 서인의 영수로서 수많은 동인들을 잡아다가 수백 명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지가 다 죽여놓고 누굴 죽였다 이러냐 지금 그치? 이 새끼야 이 새끼. 시는 잘 써가지고. 그쵸? 이 고전문화, 이 정철만 없었어도 할만합니다. 이 새끼 시를 잘 써가지고 말이야. 이 고전문학의 정철 작품만 드러내도 한 30%는 줄어들어요. 이 다음 시간에 가면요. 정철 작품 내리 3개를 쫙 배우는데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3개를 쫙 배워요. 그거 배우는데요. 5시간 걸려요. 그거 계속 나와요. 근데 시험에. 그리고요. 우리 기출특강 문제 풀이할 때 보셨습니다만은 시조 작가 이름 안 나오면 거의 누구 얘기하면 답이었어요. 예, 시조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뭐 시조도 엄청나게 짓고요. 그래서 냉철한 정치인이죠. 당시에는 서인의 영수르고 또 천재문학가였어. 그래서 우리는 정철을 일러 이렇게 말해요. 살아서는 정적을 죽이고 죽어서는 수험생을 죽인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정철이 그 시를 많이 써놔가지고 아주 그냥 수험생들 그냥 공시생들 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정철 때문에 아주 그냥 고전문학 힘들게 만들어. 감상 주제 있죠. 12번 별표 하나 김구의 시조입니다. 김구의 충의가라고 불리는 시조인데요. 당시 왕이었던 중종 임금이 신하였던 김구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금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하였던 김구가 왕에게 바친 노래예요. 오래 낡은 다리, 오래는 오리 말이에요. 오리, 덕, 깨깨, 오리. 오리의 낡은, 짧은, 오리의 짧은 다리가 숏다리. 학이 다리, 학의 다리. 학의 다리는 길죠? 롱다리? 되도록까지. 숏다리가 롱다리 되는 거니까 가능한 사람, 불가능한 상황. 검은 까마귀, 검은 까마귀가 헤어라비가 백로예요. 까마귀 검은색이죠? 백로는 흰색이죠? 그쵸? 블랙이 화이트 되는 거 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검은 까마귀가 백로가 되도록까지 초장, 중장 묶어버려. 여기 묶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 요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니 이것도 일종의 역설법이라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은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도록까지. 이건 영원한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요렇게 얘기를 쫙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올라? 배운 것 중에. 어떤 작품? 고려가요? 정석가. 딱 나와야 돼. 정석가와 연관된다. 출제 예상이에요. 여기 봐. 이렇게 나오면 지문은 정석가가 지문이야. 다음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정석가 지문주고 분명히 선택지 1, 2, 3, 4에 시조 4개 나와. 오리 깨깨 이소시조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예, 순식간에 찾으면 되겠어요. 주목. 이런 게 고전문학의 파워야. 이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이 정석가 해석도 힘들지만 시조 4개에서 그거 찾는데도 시간 꽤 걸리겠죠? 그리고 틀리겠죠? 하지만
이미 정리가 끝난 사람은 이제 정석과 지문 안 읽지. 그리고 오리 깨깨 시조 나왔지? 푸는데 몇 초? 3초. 여기서 시간을 버는 거야. 그리고 한 문제 딱 웃으면서 체크하는 거고, 알겠죠? 이런 게 고전문학의 파워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항복 무강하샤. 끝없는 복을 누리시오. 억만세 누리소서. 뭐 내용은 별거 아니야. 이건 표현이 중요해, 이 작품은. 내용은 임금의 만수 무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임금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주제 밑줄, 표현 밑줄. 자, 그리고 알맹이 봅시다. 좀 전에 얘기한 거 나와요. 두 번째 줄을 줄쳐요. 이 작품에서는 이처럼 불가능한 사항을 설정하여 영원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고려소교, 정석가, 네모, 별표, 의 바삭바삭한 가늠모로 된 벼랑에 구운 밤tat대를 심어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인가 입었다는 표현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인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전 시가에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에 영원한 시간을 표현하는 기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뒤에 가도 이 비슷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13번 별표 2개. 왕방연의 시조인데, 이 왕방연은 당시 의금부 도사였다.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죠. 그때 그 영월까지 단종을 모시고 갔던 신하였어요. 의금부 도사였다. 단종을 압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비통한 슬픔을 나타낸 작품인데, 주목. 이쪽을 보세요. 아까 우리 원호의 시조 있었죠? 에? 흐르는 냇물과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동의했다 그랬죠? 자,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왕방연의 시조. 지금 바로 그 작품. 완전 동일한 작품이야. 똑같은 내용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그 원호의 시조랑 지금 볼 왕방연의 시조랑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내용도 똑같고 표현도 똑같아. 상황도 같습니다. 보세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동그라미 단종이에요. 여의였고, 여의다 이별하다 의 뜻이야. 이별하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아까 원어도 내가에 앉아 있었죠? 네.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물 네모. 뒤에 안 네모 안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물과 안 이꼴. 그리고 물에다가 감정이 냇물을 말해요. 울어 밤길 예놓다. 울며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이런 뜻으로. 예. 흐르는 냇물에 단정과 입하는 슬픔을 감정이입했어요. 주제 표현 밑줄. 표현의 감정이입 동그라미.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항복의 시조입니다. 별표 2개 다세요. 이항복이 유배를 당해요. 당시 임목대비 패모론을 주장하다가 함경도로 유배를 당하는데, 천령이라는 고개를 넘으면서 쓴 시조로 유배당하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요. 천령의 높은 봉우리를 쉬어 넘어가는 저 구름아 구름에다 내모쳐요. 억울한 처지. 이것도 감정이. 억울한 심정. 억울한 심정.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야.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 삼아 뛰어다가. 비에다 세모. 구름에서 비로 화살표 찍. 님이 계신. 님이 누구야? 임금을 말하지? 구중심처. 궁궐 대궐을 말합니다. 구중심처에도 동그라미. 이번에는 비에서 구중심처로 화살표 찍. 자, 연결시켜 봅시다. 억울한 심정을 구름에 감정이입했죠? 네. 그래서 구름이 뭐가 된 거? 비가 되죠? 네. 그럼 이 비가 임금이 계신 대궐 궁궐에 뿌려지는 거지? 네.
뿌려본들 어떠리 밑줄 짝. 하소연이 되겠어요. 억울한 심정의 하소연을 나타낸 것이다. 감상, 주제, 표현 모두 밑줄. 역시 표현에 감정이입 동그라미. (15번) 별 2개. 송순의 시조인데요. 주목. 이 시조는 제목이 좀 긴데 송순이 당시 홍문관 대제학으로 재직할 당시에 당시 왕이었던 중종 임금으로부터 국화꽃을 하사받고 답시로 쓴 건데 여기서 자상은 임금을 말하고요. 특사는 특별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황국은 국화가 되겠고요. 옥당은 이제 자신이 근무하는 곳인 홍문관이 되겠어요. 임금께서 특별한 선물인 국화를 홍문관으로 보냈다. 이에 대한 답시. 결국 자신도 뭐처럼 국화처럼 절개를 지닌 신하가 되리라를 다짐하는 거예요. 봅시다. 풍상이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어지러운 날에 갓 피어난 황국화를 황국화 동그라미. 절개가 굳은 신하. 절개가 굳은 신하. 지조 절개가 굳은 신하. 국화가 그런 지조 절개의 상징이죠. 근본 좋은 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으로 보내오니 옥당이 홍문관 자신이 근무지야. 도리 세몽 경박한 신하. 지조가 없는 신하야. 지조가 없는 신하. 경박한 신하. 이 도리가 복숭아 오얏꽃이야. 복숭아 오얏꽃인데 자 그래서 도리랑 황국화랑 대조 표시. 기출문제야. 이 시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두드러지게 쓰인 수사법은 기출문제인데 정답 대조법이었어. 거추어량 마라 님의 뜻을 알게라 알지어다. 님의 뜻 밑줄. 여기서 님의 뜻은 지조가 굳은 신하가 되라를 말하겠지. 지조가 굳은 신하가 되라. 그 임금의 뜻을 알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상, 주제, 표현 밑줄. 네, 두 번째 테마였습니다.